오늘은 월드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한 명의 후원자로서 월드비전에다가 내가 정기 후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일시적으로 후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알고 돈을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뭐 월드비전이랑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후원을 권유하는 건 아니고 그냥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괜찮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후원을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맞게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뭐 주로 공식 홈페이지, 한국 홈페이지도 있고 글로벌 홈페이지도 있고 이런 데서 많이 얻을 수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엄청 단편적인 뉴스라든가 아니면 좀 그 시의성에 맞는 그날그날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특히 뭐 인스타그램 그냥 팔로우 해놓으면 업로드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자료를 팔로우하면서 받아봐도 좋고, 유튜브에 가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좀 더 팬시하게 인포그래픽으로 설명을 이 월드비전이란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들도 있으니까 보니까 뭐 2분, 3분짜리 영상 안에 뭐 우리가 돈을 뭐 1달러를 받으면 어디에 쓰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튜브에 가서 영상 짧은 거 몇 개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읽어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한국 홈페이지랑 역시 글로벌 홈페이지가 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운영하는 게 조금 다르고 홈페이지 메인에 걸려 있는 것도 다른데, 글로벌 홈페이지는 이제 추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대일 결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맨 대문에 걸려 있고, 그리고 최근에 IT 지진과 관련된 뉴스를 다루고 있고요. 한국 홈페이지는 이제 월드 이스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셀럽들이 월드비전에 뭐 봉사활동 이런 거 하고 단체를 홍보하는 그런 단체 홍보성 게시글이 대문에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우선 월드비전의 어떤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밥 피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설립을 한 단체고요. 이 사람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자면 1947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있는 어떤 어린 여자애가 한 5살 정도 되는 여자애가 부모님한테 뭐 학대를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을 하다가 학교 교장이었나 아무튼 그 교육시설에 있는 사람한테 뭐 매달 5달러씩 후원을 해주면서 저 아이를 좀 잘 보살펴 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게 이제 지금의 정기 후원 시스템의 시초가 된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본격적으로 이런 단체로 설립이 된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설립이 된 거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1950년에 들어왔을 때 전쟁 고아, 뭐 전쟁 난민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바피어스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분이 뭔가 좀 조직을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한경직 목사라고 하는 분이랑 둘이 손을 잡고 이제 선명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퍼져나간 게 지금의 월드비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도 당연히 나중에 영어로 바꿨고요. 한경직 목사 이분은 뭐 우리나라 성직자 중에 약간 손에 꼽힐 정도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종교계에서 주는 되게 큰 상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꽤 장수를 하셨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죠. 지금은 후원을 하는 나라가 100개 이상의 100개 아니죠. 100개 가까운 나라에 후원을 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100개가 좀 안 되겠죠? 그리고 선교사랑 이제 목사님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냥 운영하는 그 철학 자체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글로벌 홈페이지에서도 당연히 나와 있고, 보시면은 러빙 아이콘의 하트 옆에 십자가가 있죠. 종교는 만약에 나는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 단체에다가 이런 걸 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월드비전에 후원하는 건 피해야 될 텐데, 근데 어, 이념이 기독교적인 이념을 갖고 있다 뿐이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호 활동을 하면서 선교를 같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한테 뭐 매달 후원을 해주는데 너가 뭐 교회를 나와야 내가 후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념 자체가 뭐 종교랑 뭐 성별이랑 인종이랑 이런 거 아무런 차별 없이 활동을 하겠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어떤 이 기관의 철학이나 어떤 이념을 이해를 하려면은 기독교를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오늘은 많이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 배경에는 그냥 기독교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월드비전은 1대1 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후원하는 아동이랑 직접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는다든가 직접 방문을 하고 실제로 그 아이가 어떻게 안 좋은 환경에 있다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지를 그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에 있어서 후원자들이 뭐랄까 그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는 그 가수 조성모 아저씨가 직접 가서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실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어, 얼굴에 피부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고 여동생을 홀로 돌보고 있고 그래서 형님이 울고 계시죠. 삼촌이 되어주자. 그래서 엉클 조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엉클 조가 되어서 그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을 해주고 직접 방문도 여러 번 하셨나 보죠. 사진이 여러 개 비포 앤 애프터가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아이가 후원을 받는 아동이고 이분이 이제 후원을 해주는 사람인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양쪽을 다 인터뷰한 내용들을 홍보 자료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순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시스템 자체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내 프로필을 올리면은 후원을 받는 아동들이 프로필들을 본 다음에 난 이 사람의 후원을 받을래요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받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나를 선택한 아이에게 내가 계속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서로 편지 주고받고 뭐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내주고 편지는 내가 보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내가 원한다면은 직접 이 아이가 사는 마을에 내가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아줌마가 이제 로여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맞네. 변호사라고 하고 이 아이가 후원을 받고 있다가 그 이 사람한테 후원을 받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 나도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웃고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케팅적으로 되게 훌륭한 게 아닌가. 왜냐면은 후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이 조금
어떻게 보면 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내가 돈을 줬는데 이게 정말로 잘 쓰이고 있는 건가? 어디에 누구에게 잘 쓰이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항상 드는데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후원자의 마음까지 챙겨주는 그런 상당히 마케팅적으로 훌륭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1대1 결혼 방식에서 뭐 아마 유니세프에서 그런 걸로 공격을 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직접적으로 그 스폰서를 해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월드비전에서 팩트 체크라고 올린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를 하는지 이게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종교적인 행사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보니까 종교적인 행사를 아예 안 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기독교로 들어와라 이렇게 뭔가 선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조건을 내건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의 문제겠죠. 그렇게 안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매달 예를 들어 30달러를 내면 30달러씩 주느냐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되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월드비전과 관련된 논란도 거의 대부분 여기서 오는 거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해외 아동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해외 아동이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마을에 아이가 지원이 필요한 아이가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에 대한 후원자를 모아서 3만 원씩이면은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3천 명의 후원자를 모은다고 돼 있네요. 그럼 3천 명이 모이면 그럼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9천만 원을 가지고 그 마을의 기반 시설들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교육 사업을 하고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여기 보면 children and family라고 하는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그 패밀리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 전체가 그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가족들과 이웃들도 다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의미고요. 사실상 사업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유니세프라든가 다른 단체랑 하는 방향성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1대1 결연이냐? 내가 후원을 하고 있는 그 마을에, 사실 마을을 후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한 아이와 내가 결연을 맺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생겼던 게 실제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월드비전한테 직접적으로 뭐 지원을 받은 게 전혀 없다라고 대답을 해버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뭐 여기서 뭔가 하긴 하는데 나한테는 뭘 안 줬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뭐야 내 지금 내 돈을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수차례 좀 얘네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진 않고 있다라고 많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1대1 결연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활동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저는 기독교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써놓은 말들이 좀 뭔가 멋있더라고요. Going to the ends where no one else goes. 왜냐면은 그 예수가 이 아이들이 살기 가장 어려운 곳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난 글로 가겠다. 뭐 이런 말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월드비전 그 비전 선언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도 되게 멋있죠. 사실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말만 번지르르 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말 자체가 멋있기 때문에 되게 훌륭한 비전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당연히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냥 뭐, 뭐 하나님의 사랑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기독교 정신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만약에 월드비전에 1달러를 기부를 하면은 그게 어디로 갈까요? 라는 뭐 그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이 월드비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 워터, 물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당연히 그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그 영양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밑에는 뭐 US는 뭐 필요 없는 것 같고, 이코노믹 인파워먼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 디자스터, 그러니까 재난 재해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요.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1대1 결혼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되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좀 골고루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거는 2020년에 애니얼 리포트에서 이 사람들의 성과라고 적어 놓은 것들인데, 요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뭐 물과 관련된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좀 괜찮은 깨끗한 물을 얻었다. 자기들이 만든 시설로 인해서 이런 얘기고. 그리고 얘네가 계속 자랑하는 게 WFP의 가장 큰 파트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가장 그 식량 지원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코노믹 인파이먼트는 이게 뭐를 얘기하는지 좀 헷갈렸는데 보면은 마이크로 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업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세히 찾아봤거든요. 또 재밌더라고요. 마이크로 파이낸스. 이게 뭐냐면은 그 어딨지? 세계은행 맨날 등장하는 세계은행 있죠. 얘네가 재밌는 통계를 많이 내는데 얘네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 빌리언이니까 얼마지? 20억인가? 20억이죠. 20억의 인구가 그 뱅킹 서비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만약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말하자면 대부업체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뭐 사실 뭐 법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받고 그리고 돈을 못 갚게 되면은 그 예전에 제가 모던 슬레이버리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현대판 그 노예처럼 되는 그 시작이 이런 어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악덕, 그런 사채업자들한테 있다. 그래서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이런 어떤 은행이나 어떤 금융업, 제대로 된 금융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되게 적은 이율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돈이 좀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돈들을 이렇게 좀 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안 좋은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상당히 의미가 큰 일인 것 같고, 잘만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은 얘네가 뭐 침대에 무슨 모기장 같은 걸 놨다 그래서 이걸 왜 자랑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찾아봤는데 이것도 찾아봤는데요. 네트 이펙트라 그래서 말라리아 그러니까 모기장을 쳤더니 애들 사는 그 침대 주변에 모기장을 쳤더니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질병으로부터 얘네가 좀 피해를 덜 받았더라. 질병으로부터 얘네가 보호가 되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좀 이미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이런 걸 하나 싶은데 생각보다는 그죠. 애들 이렇게 야외에서 자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쳐주면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게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리비전. 그리고 프로텍션 이거는 많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학대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폭행,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봤다 이런 거고 에듀케이션은 뭐 우리 알다시피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재난에 대한 대책. 어,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이루트의 폭발 사건이 엄청 핫했잖아요. 한 1년 전, 2년 전에. 1년 전이죠. 그죠? 거기에 재건 사업을 자기들이 얼마나 했는지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베이루트 폭발 사건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그 이거를 그냥 한번 심심하면 보세요.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은데 베이루트 그냥 저는 베이루트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멀쩡해 보여가지고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막 목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거의 기적적으로 발견이 돼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정말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감정이입이 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자기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고 출근을 해서 이제 퇴근을 할 때쯤 보니까 갑자기 저기에서 폭발이 확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랑 같이 일하던 동료는 죽고 심지어 자기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목에 유리 조각이 들어가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이제 병원에 구출이 됐는데 일단 가장 가까운 병원을 가니까 병원도 다 부서져 있고 그래서 아예 이 시를 벗어나서 외부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되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이루트 폭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관리소이죠. 창고에 뭐였지? 무슨 약간 폭발성 물질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그 프로텍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불이 났는데 거기로 옮겨 붙어서 한꺼번에 확 폭발을 해버려서 도시 전체가 날아가 버린 거니까 이거는 근데 그거랑 비슷한 폭발 사건이 예전에도 있었대요. 예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태로 방치가 됐다가 아예 정말 큰 재앙에 이르는 사건이고 그래서 작년엔 요거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어, 올해는 아까 보셨듯이 IT 지진이 좀 최근에 가장 큰 재난이 아닌가 싶은데 어,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그 세계은행이 또 통계를 내셨죠. 통계를 냈는데 뭐 124 밀리언이니까 1억이 넘는 사람이죠. 1억이 넘는 사람이 2020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훨씬 더 극심한 그런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선진국들은 그래도 뭐 백신도 수급이 좀 빠르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정말 끔찍한 재앙에 이르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해였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그, 신을 언급해서 아마 매거진에 실린 것 같은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내가 신에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월드비전 보트가 왔다. 이거는 신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런 게 얘네가 좀 뭔가 약간 멋있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보트를 그냥 지네 보트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 그
아까 아마존 인근의 좀 오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말 이런 뭐 코로나 같은 사태가 있을 때 지원을 받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강 따라서 보트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 정박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하자면은 그 뭐 식량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어떤 의료 혜택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어 뭔가 좀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생계 위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케이스에 해당을 했고 월드비전이 이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많은 활동을 해서 좀 그래도 좀 괜찮은 환경에서 아주 그렇게 좀 뭐랄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뉴스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정말 힘든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했는지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역시 2020년에 그 연간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거를 올렸더라고요. 이런 거. 아, 그리고 월드비전은 우리나라 본부가 국내 아동이나 뭐, 그러니까 국내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해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돈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을 국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긴급구호 활동과 관련해서는 보면은 이렇게 손소독제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스마트 기기 지원. 그래서 스마트 기기 지원이 뭘까 조금 생각을 하다가, 아, 우리가 팬데믹 시즌에 줌으로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또 찾아봤죠. 근데 갤럭시 A7 탭을 줬더라고요.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이런 갤탭 같은 거 지급하고 이런 사업을 했더라. 그리고 이제 한국 본부에서 뭐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그냥 돈을 어디다 썼는지 보면은 무슨 사업을 했는지 나오니까 쭉 봤어요. 근데 국내 사업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꿈 지원 사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니면 미술을 하고 싶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아이들의 그 진로 상담을 해주고 그 진로에 맞는 지원들을 해주는 주로 근데 뭐 그냥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보시면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얘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결실 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업 이름이 아침 먹고인데 귀엽죠. 그래서 아침 도시락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쿡 앤 쑥쑥 역시 귀여운 이름으로 사업, 사업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스스로 영양식품을 습득해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고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생리대, 여아들의 기본 권리와 관련된 것도 하고 교실에서 찾은 희망,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먼저 보면 북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북한이 아예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국경을 아예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봉쇄해서 월드비전이 들어가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돈은 전달을 해줬대요. 돈은 전달을 해줬는데 들어가서 직접 사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국경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비는 사실 뭐 그죠? 이거 아까 그 글로벌 페이지에서 봤던 뭐 1대1 결혼 사업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적으로 좀 올라오고 어떤 인프라 시설들이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신용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가구가 되게 많이 늘었고 농업 생산량이 되게 많이 늘었고 그래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활동들을 해외에서 역시 우리나라 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 내용은 뭐 글로벌 홈페이지에서 본 거랑 여기서 본 거랑 크게 차이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을 좀 보면은 월드비전 전체 재정이 2020년에 1.4조,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정도 되었고,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을 가지고 왔는데, 유니세프는 이제 7.5 빌리언이니까 이게 한 8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꽤 적은 돈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NGO 단체들을 보니까 뭐 브락이라고, 여기 방글라데시 기반으로 한, 얘네가 이제 1 빌리언이니까 그 월드비전보다 적죠. 근데 얘네가 랭킹 1위로 돼 있고, 나머지 것들은 더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월드비전도 사실 손에 꼽히는 그런 큰 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특징이 이제, 유니세프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2%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는데,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2,500억이고, 유니세프에 들어가는 돈은 한 1,0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한 2배 혹은 그 이상 많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월드비전이 훨씬은 아니고, 훨씬이죠. 한 2배 이상 크다고 보면 되니까 2배 이상 큰 단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에서는 뭐 안 좋은 말 안 써놓겠지만, 경상비 이런 것들은 계속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뭐 한 7%, 5%구나.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보진 않았는데, 여기 에드가라는 사람이 지금 월드비전 전체 이제 프레시던트로 있는데, 이 사람은 공대생 출신인 것 같더라고요. 공대생 출신인데 어떻게 뭐 월드비전이랑 좀 종교적인 이유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종교적인 이유로 월드비전이랑 연이 닿아서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자료들을 보니까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활동을 좀 많이 액티브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점은 뭐 못 찾아가지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명환 회장, 조명환이라는 분이 이제 회장님으로 있고,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어릴 때는 월드비전의 후원을 받았던 아동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대상 아동이었는데 월드비전 때문에 잘 자라서 회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드비전 회장에 오르게 됐다. 너무 신기한 일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면은 되게 그게 많아요. 그 항목이 되게 많은데, 얘네는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좀 명시적으로 각각의 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돈을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 쓰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파트에다가 후원을 믿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 김국구 사업 후원, 자연재해랑 전쟁과 관련된 아이들을 돕는 사업이 따로 마련돼 있고, 해외 아동 후원. 해외 아동 후원이 일대의 결연이죠. 국내 아동 후원도 결연이에요. 이것도 뭐 비슷한, 그러니까 아예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형태로 그 내가 후원하고 있는 아동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문하고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게, 해외 아동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 아동 후원도 하고 일대일 결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해외 사업, 국내 사업 이거는 주로 이제 일대일 결혼했던 아동 후원이랑 약간 좀 다른 그런 사업들,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북한 사업도 따로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특별 후원은 거의 일시적인 후원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냥 기념일 맞아서 어떻게 후원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전 스토어가 보시면은 무슨 굿즈들 같은 거를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수익을 이제 사업비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후원을 하면서 봉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기 후원자면 정기 후원자가 할 수 있는 봉사도 있고, 보면은 뭐 번역 봉사 이런 거는 그 해외 아동한테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한국말로 쓰잖아요. 못 알아들을 거 아니죠.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을 해주는 사람들, 봉사자들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고, 당연히 그쪽에서 오는 편지도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해주는 것도 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다양한 봉사 업무들이 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타임라인이 2019년 12월에 멈춰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멈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